안녕하세요. 리안시스템 진종태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시된 지 두세 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델의 신상 워크스테이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델 프로 맥스 타워 T2 제품입니다. 작년에 인텔 15세대가 출시되면서 네이밍 방식이 바뀌었죠. 델도 올해 신제품 라인업의 제품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품 소개에 앞서 바뀐 네이밍 방식도 같이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델 PC를 구매해 보신 분이면 라인업이 많아서 많이들 헷갈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피론, 고스트로, 레티튜드, 옵티플렉스, 또 에얼리언웨어 등 라인업도 하도 많아서 델 PC를 판매하는 저도 다 못 외울 정도였는데요. 델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했는지 올해 애플을 따라서 네이밍을 간소하게 바꾼 듯합니다. 먼저 델 프로, 그리고 델 프로 맥스, 에얼리언웨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였고, 델은 일반 소비자용 데스크탑과 노트북 라인업으로, 델 프로는 커머셜 데스크탑과 노트북으로, 그리고 델 프로 맥스는 기업용 워크스테이션과 노트북으로, 에얼리언웨어는 고성능 게이밍과 노트북 라인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네이밍이 많이 쉬워지긴 하였는데 애플의 아이폰 라인업 네이밍을 따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럼 바뀐 네이밍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새로 나온 델 프로 맥스 T2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안 시스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관은 동일한데 파워가 각각 500W, 1500W인 제품 두 가지입니다. CPU도 500W 제품은 울트라 5, 울트라 7 등 넌-K 모델이지만 1500W 제품은 오버클럭이 가능한 울트라 7K 모델과 울트라 9K 모델로 장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00W 제품이 벌써 판매가 되어서 여기는 기존의 1000W 3680T 제품을 준비해 놨고요. 이쪽에는 새로 나온 500W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외관은 동일하지만 파워 용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도 넌-K와 K 모델이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65W라서 일반 팬이 들어가 있고, K 모델에는 이렇게 큰 히트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K 모델은 발열 때문에 에어 덕트가 또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좀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3680T와 가장 큰 차이점이 보조 전원인데요. 기존 3680T의 제품은 구형 8핀 전원 2개와 6핀 전원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T2 제품은 최신형 16핀 전원 단일 케이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신형 GPU 장착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구형 GPU나 5060 같은 최신형 모델 중에서도 미드레인지급 제품은 아직도 구형 8핀 보조 전원이 나오고 있어서 장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서도 구형 8핀 제품 장착 문의가 와서 급하게 알리에서 16핀을 구형 8핀으로 변환해주는 젠더를 구했습니다. 제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니 혹시나 델 신형 T2 제품에 구형 GPU를 장착하실 분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구성도 보시면 램 슬롯은 4개가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8TB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아래쪽에 디스크 베이가 2개가 있고, 위쪽에 ODD 베이에 1개 해서 최대 3개까지 장착할 수가 있고, M.2도 기본적으로 1개 장착이 가능하고 뒤쪽에 2개가 추가 장착이 가능해서 1개 최대 4TB 용량까지 장착해서 총 12TB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면에 140mm 팬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면에도 동일한 140mm 팬이 큼직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엔트리급 워크스테이션 치고는 상당한 쿨링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T2 제품에 RTX 5090을 장착할 수 있냐인데요. 이전 세대인 3680T에는 RTX 4090이 공식 주문이 가능했는데, 이번 T2에는 아직 공식 장착된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조만간 RTX 5090 블로어가 저희 쪽에 입고될 예정이라서 5090 블로어 제품과 T2 안에 여유 공간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일반 게이밍 5090도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번에는 테스트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긱벤치 6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 제품의 CPU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싱글코어 점수는 3680T가 2752점, 그리고 T2가
2748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3680T가 11839점, T2가 12296점으로 약 4% 정도의 성능 향상폭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웍을 판매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불과 5년 전까지는 저가형 제온 W CPU와 일반 게이밍 CPU가 따로 나와서 제온 W CPU에는 ECC가 장착이 가능했고, 일반 게임용 CPU에는 ECC 장착이 불가능했는데, 최근에 엔트리급 장비에도 ECC 메모리가 지원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워크스테이션 장비에 인텔의 제온이나 AMD의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에 고가의 서버용 CPU를 장착하면 ECC나 ECC 레지스터 메모리 장착이 가능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일반 게이밍용 CPU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알아보니 인텔 12세대 CPU부터 W 칩셋의 메인보드만 사용한다면 ECC 메모리 장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제용 PC라고 해서 상황실 같은 곳에서 이런 T2급 장비를 산업용 장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24시간 365일 PC를 켜놔야 하는데요. ECC를 지원하지 않는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2, 3일마다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껐다 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불편하게 되거든요.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ECC 메모리가 T2급 장비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관제용 PC를 구매하실 분은 고가의 제온 CPU 없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ECC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는 T2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